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들 되게 많으셨고요. 어려웠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소방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소방관계법규도 마찬가지, 소방관계법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데, 정리를 좀 하시고,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번에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일단 법에 따라서 나뉘어진 걸 보면, 법에 따라 나뉘어진 걸 보면 소방기본법 3문제, 그 다음에 화재조사법 2문제, 소방시설공사법 2문제,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4문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문제,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문제. 여기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됐죠. 그죠? 아무래도 이게 볼륨이 제일 커요. 이거 두 개가 법이 제일 두껍잖아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좀 특이한 문제는 뭐 요 혼합형 문제가 나왔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얘들아, 법을 섞어서 문제를 내거나 또는 법령을 순서대로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오고 여기 있는 거 가져와서 공통점 찾아봐. 이런 거 문제 나오면 되게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점이 한 개는 있어요. 뭐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아집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할 때 지루함은 좀 덜 수 있습니다. 지루함은 좀 덜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여러분들 들으실 때 어떠실지 몰라도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 공부를 오래 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한테 장점으로 작동이 될 수 있다. 아이씨.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다. 그자?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 분포는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여기 있는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대한 문제 문항수가 너무 작아져서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뭐 좀 조정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문제 유형이요. 뭐가 많아지느냐면 우리가 공부하고 문제 풀 때 시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몇 개만 알면 답을 딱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지 답을 쓸 수 있는 문제 유형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지? 15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2002년 사이에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소방에서 문제 출제를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겠다라고 하겠다라고 완전히 마음을 쏟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겠죠.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OX를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될 겁니다. 되죠? 그래서 몇 개 알고 그러니까 기억 리는 들어가고 리를 안 들어가는 거 찾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있는 선택지를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되죠?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그 구멍 뚫려 있는 게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65mm 그 다음에 이게 1.7이니까 65에서 1, 2 날아가고 1.7에서 4번 날아가면 3번으로 답이 바로 나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요쪽으로 넘어가게 보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까지 뭐 해야 된다? 세부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 여태까지는 뭐가 나왔는데 숫자가 주로 구멍 뚫려서 나왔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도 구멍 뚫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건 법 조항을 뭐하고 있어야 돼? 거의 꿰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은 그나마 괜찮은 문제들이죠. 아는 거 맞는 거는 넣어놓고 틀린 거 들어가 있는 거 빼내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뭐 2명, 3명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왕창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왕창 다 외워야 되는 문제라서 모든 문항에서 보기들을 뭘 수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부 문제들은 핵심만 알면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긴 있었죠. 제가 그 해설 강의 해놓은 거 보시면 그런 문제들도 몇 개는 보이실 거다. 출제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 핵심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죠. 그거 말고 그 포인트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문제 풀기 되게 힘들어지니까.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푸근하게 이제 가면은 뭐 그냥 문제 풀고 학교 갈 수 있겠어. 이 정도로 연습을 할 것 같으면 요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문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계법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암기 과목이죠.
나중에 해설 강의 해놓은 거 이러면 한번 보세요. 뭐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풀고 이런 게 없어. 다 풀고 그런 게 없고 그냥 야 내가 요거 만들어 놓은 자료에서 나왔네. 요거는 나왔네. 요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자료에 없어서 미안해.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놓은 거 있어요. 얘기를 해놓은 거 있는데 그래서 뭐야 이거. 자 봅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외운 거는 이게 외우는 공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면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까먹게 되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맞게 외웠는데 이게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잘못 기억나는 경우, 틀리게 기억나는 경우 있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뭐 해야 된다? 언제나 완벽하게 외웠는지 항상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 빼고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푸는데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거를 제외를 하고 나면 실제로 어려웠던 선택지는 5개밖에 없어요. 선택지 어려웠던 게 5개밖에 없거든요. 5문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5문제 다 틀렸다. 선택지 어려운 거 다 틀렸다고 치더라도 소방 관계법규가 80점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방 관계법규 80점 나오면 합격할 수 있나 없나?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80점 나오면 충분히 합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기에 충실하고 어려운 거는 뭐 해도 된다. 틀려도 괜찮아. 기본기에 충실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만 충실하게 맞춰 나가자.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이 합격하시는 데 가장 도움되는 전략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요.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볼 게 없는데요. 그럴 때는 뭐 하면 된다? 특이한 문제들 막 찾아보고 자기가 만들어보고 그런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 요거 이제 4월 달부터 인문특강 들어갈 겁니다. 4월 달부터 인문특강 그 다음에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5, 6, 7, 8 4달이에요. 4달 동안 뭐 해야 돼? 4달 동안 이론 해야 돼. 이론. 됐지? 그러니까 이때 뭐 할 거야? 이때 어려웠던 것들, 구석에 있는 것들까지 뭐 할 거다. 전부 다 꺼내가지고 정리를 막 해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9월달, 10월달에는 기출. 그 다음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은 문제풀이.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뭐 파이널. 이렇게 해서 동영 모의고사 같은 거 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한다? 커리큘럼 잡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어느 학원 가나 비슷할 겁니다. 어느 학원 가나 인문 강의 있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있고, 심화 강의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기출 문제, 그 다음에 뭐 예상 문제,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재시생은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재시생은 그냥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공부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태까지 열심히 했잖아요. 여태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아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 문제들을 기출문 이제 이번에 실패했던 시험을 좀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쭉 보시면 그러면 이거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을 보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앞으로 내가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재시생들은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초시생들은 뭐 해야 되겠네?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기. 초시생들은 기본기. 재시생들은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를 이번에 실패했던 시험을 뭐 하시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 과목은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입을 대기는 좀 그런데 관계법규는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공부하셔도 되는데요. 소방학개론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방학개론은 문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태까지 출제됐던 거. 안 배웠던 내용들도 되게 많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소방학개론은 새로 추가된 내용들을 공부시켜주는 선생님한테 뭐 해야 된다? 수업을 꼭 다시 들으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올해 시험 친 거, 2026년 시험 친 거 보시고 이거 알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겠네? 자료 다 찾아보고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하지 마시고요. 학개론하고 행정법은 새롭게 바뀌는 스타일이나 새로 추가된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누구랑 교수님이랑 같이 공부하세요. 그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관계법규는 발달 안 들어도 돼. 괜찮아. 나중에 뭐 할 때 요때쯤 되면 뭐 11월 달, 12월 달쯤 되면 이제 뭐 법령 바뀐 거 있잖아요. 법령 바뀐 거 그런 것들 특강 만들어서 할 거거든요. 그때 와서 들으면 돼요. 그때 와서 들으시고 저거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 충실하게 풀어보시고요. 됐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기출 분석하고 뭐 요약 정리를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약 정리는 이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요약해가지고 될 거 같냐?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는데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문제 내용을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문제 말고 여기서는 만약에 요약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 요약 정리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결시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자, 그렇게 보시고 뭐 인문 특강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초시생들 좀 들으세요. 이게 뭐가 있냐면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론 시간에 외우라고 시키려고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왜냐하면 외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외우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 모르면 뒤에 진도가 안 나가지거든. 뒤에 진도 나가는 걸 거의 못 따라와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우리가 소방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은 그때 뭐 하자. 다 외우자. 그때 외우자. 그래서 4월 달에는 그거 딸딸딸 외워놓고 5월 달 딱 넘어오면 뭐다? 말하는 거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가자고. 그렇게 되셨죠?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인데 뭐 비전공자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설명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방관 개혁기는 원래 어려운 게 없어요. 원래 어려운 게 없어요. 이제 칸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더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소방관계법규에 나오는 주요 핵심 이론과 전체 이론을 정리한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써놓긴 했는데 소방관계법규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없어요. 소방관계법규에 무슨 이론이 있어요. 법학 이론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거 안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확실한 이해와 주요 내용을 암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험물 안전관리법 4문제밖에 안 나왔지요? 어디에도 신경 써야 되겠네.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도 신경 써야 되겠죠.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저 새끼 왜 쥐가 써놓고 저러고 있지?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소방관계법규의 압축 핵심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핵심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핵심이 뭔데? 핵심이 뭔데? 시험에 여태까지 많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는 기출문제 할 때 정리하자. 기출문제 정리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안 나왔던 것들 구석 부분에 있는 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거는 이론 시간. 그러니까 요거는 예상 문제 시간에 그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되셨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실전 모의고사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뭐 초시생은 전체 커리큘럼 다 들을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초시생들도 공부하다가 오씨 이제 다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안 들어도 큰 상관없어.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인문특강 들으시고 그거는 꼭 외워주십시오. 꼭 외워주십시오. 됐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재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뭐 재시생들한테 뭘 충고를 해주는 게 제일 어렵죠. 제일 어렵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셔서 하시는데 점수가 좀 낮게 떨어진 분들 있죠. 특히 과락 나왔던 분들 이런 분들은 과락 나온 과목은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수가 좀 잘 나온 과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던 그 공부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나중에 이게 뭐 새로운 게 들어온 게 없나 이런 것들 좀 공부해야 될 거 없나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됐죠? 뭐 70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올해 70점 이상 재시생이 있으려나? 70점 받으면 합격할걸? 그지?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재시생들은 다 어디? 이쪽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되겠네. 그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실 아까 뭐 앞에다가 핵심 요약 중요하다 뭐 이렇게 써놓고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지금 우리 소방관계법규 시험 문제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요약하는 수업은 크게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꼼꼼하게 여러 번 외워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거를 어떻게 좀 재미없지 않게 반복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게 지금 제 고민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민한 결과는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수업 들어가서 그때 좀 재밌는 수업으로 그렇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뭐 별거 없죠? 뭐 시험이 어차피 치는데요. 시험 문제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되게 말이 많죠. 그죠? 그런 분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년에도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럼 뭐 합격한 사람들 다 끌어내리고 다시 시험 치자고 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지?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 합격하는 사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도 마음을 조금 다잡으시고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들 때마다 그런 고민들을 누를 수 있을 만큼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죠? 힘든 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을 텐데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뭐 이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셔서 뭘 하시더라도 하시는 일들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나서 공부할 친구들은 재미없지 않게 재미있게 그렇게 한번 다시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OT 마칠게요.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